안녕하세요. 연구재단 차세대 바이오단장 정성원입니다. 차세대 바이오단은 그 연구재단 국가전략연구본부에 이제 3개의 바이오단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신약단, 그리고 뇌집단인공학단과 함께 저희 차세대 바이오단, 그래서 3개 바이오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단에서 하는 일은 이제 차세대 바이오 연구를 위한 어떤 기술 개발과 또 그걸 이용한 연구 체계 혁신,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이과대학 유전체과학교실의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연구재단에는 올해 1월부터 해서 2년간 파견 근무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전공은 원래 처음에 인공지능 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정보학 쪽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임기 동안에 이제 저희 연구재단 차세대 바이오단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현 정부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연구 사업이 있고, 이제 그 중에 바이오 쪽에서는 특히 AI 바이오가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많이 기획되고 또 추진되어 오던 내용도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잘 이제 실제 기획하고 이제 진행되는 측면에서 국가하고 간행함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잘 도움될 수 있도록 그 디테일을 챙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이런 AI 바이오도 어떤 바이오 연구 체계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어서 뭐 앞으로도 더 많이 해 나가겠지만, 또 그 밖에 그럼 그 다음에 AI 바이오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뭐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개인적인 연구 분야는 저 개인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제 개인 연구 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원래 제 이제 배경이 아무래도 약간 분석 기술 개발 그런 쪽이었던 만큼 제 느낌으로 제 연구의 한 50% 정도 비중은 어떤 분석 기술 개발, 알고리즘 개발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50% 정도의 비중으로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생체 현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연구, 그리고 해석한 걸 바탕으로 해서 생체 시스템을 좀 더 조절해 보려고 하는 연구,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좀 관심 연구는 한 가지는 이제 좀 대장암 연구하시는 분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대장암에 대해서 먼저 일정 규모 환자 코호트에 대해서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를 저희가 좀 모은 게 있고, 뭐 조직 데이터나 뭐 단세포 데이터라든지 다 모은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더 대장암의 어떤 세부 형질 파악한다거나 기전 파악한다거나 뭐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축은 저희가 생체 해석 및 조절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또 대사질환 하시는 분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대사질환 자체를 좀 더 인실리코적으로 모델링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를 대사질환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긴 한데, 일단 저희가 동물 모델 가지고 일종의 약간 벤치마크 데이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동물 모델을 대사질환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연구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좀 굴곡이 있었나 좀 생각을 해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런 제가 큰 성공이나 뭐 그런 실패를 어느 정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계속 성공만 해왔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 느낌은 뭐랄까, 저도 나름 과학을 하고 있으니까, 과학을 한다는 게 계속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하고, 또 일부 작은 성공들을 하고, 또 작은 실패들을 하고, 또 그런 작은 실패들 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어서, 물론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어떤 큰 사업이라든지 어떤 큰 연구 주제를 가지고 큰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 실패하신 경우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작은 문제들, 지속적인 해결과 도전, 그런 게 컨셉의 제 그런 겪어온 경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연구 경력적인 측면에서 제가 어떻게 말하자면 조금 관점의 전환, 제 경력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순간이 있었죠. 다 좀 뭐 전공 분야를 정하고 대학원에 가고 다 중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제 지금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꼽아본다고 하면은, 제가 미국에 포닥 갔을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 만났던 슈퍼바이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좀 제 연구를 보는 시각이나 어떤 자세에서 봐야 되는지 조금 정립을 해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겪으신 지도 교수님이나 슈퍼바이저 PI 분들과 그런 PI들의 어떤 성향 차이이긴 한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대학원 때는 지도 교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믿고 맡겨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제가 이제 포닥 갔을 때 만났던 제 슈퍼바이저는 조금 더 약간 실질적인 포인트에서 핀포인트로 조금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걸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물론 이런 스타일의 차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경험에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경이 이제 잠깐 분석 쪽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바이오 생체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배경 가진 분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빠지는 그런 실수가 있는데, 약간 데이터를 볼 때 그냥 수치로 보고 어떤 수치의 근본적인 이 수치가 뭘 반영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거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저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미국 포닥 가면서 그때 슈퍼바이저 분께서는 그분도 이제 배경이 분석 쪽이긴 했지만, 그분한테 제가 처음 느꼈던 거는 어떤 예를 들면 데이터가 있으면, 수치가 있으면은 이 수치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어떤 생체 현상의 맥락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왔고, 또 그걸 어떻게 측정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진 수치가 나온 건지, 그런 걸 다 보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제 앞으로 이제 그 이후부터 제가 데이터 분석하고자 할 때 이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하고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체 현상을 볼 때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한데, 그런 자세를 가지는 데 좀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최근에 이제 연구들이 많이 공동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어떤 부분이 공동연구할 때 중요한가,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이제 공동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상대방 분야에 따라 그 분야별 특성이 있고, 그 분야에서 연구를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그 수행에서 어려움은 뭐고, 어떤 식으로 그걸 극복해야 되고, 거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말하면 그런 연구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으면은 상대방과 좀 협업이 좀 원활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은 좀 오랜 기간 대장암 하시는 분이랑 같이 공동연구를 해오고 있는 게 있는데,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서전이세요. 외과 수술하시는 분인데, 본인 연구하실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시는 분이고, 또 이제 그렇게 임상에서 이제 환자를 보고 실험 연구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되고 왜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상황을 많이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이고, 그런 게 잘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물론 저도 이제 한때 좀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어떻게 일이 굴러가고 어떤 상황이 하는 걸 좀 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 그런 게 좀 잘 이해하게 되면서 오랜 관계를 가지는데 좀 잘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가 많이 국제화가 되고, 이제 국제화가 됐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물리적인 바운더리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 연구를 해도 해외와 같이 이제 온라인 미팅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연구 자체도 직접 그냥 데이터를 보내서 그냥 분석하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바운더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는 개별 연구자들이 특히 이제 기초 분야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기초 바이오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별 연구 아이템 같은 측면에서는 개별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 현재 해당 분야에서 어떻게 최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지, 뭐가 관심사인지, 어떤 것들이 밝혀졌는지,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연구를 언제 착수하고 뭘 할지 하는 것들은 다 개인적으로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활동할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국제적인 현재 동향에서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실 수 있지만,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수준의 연구들, 되면 대규모 어떤 데이터를 구축해서 하는 연구라든지, 대규모 어떤 실험 인프라 같은 게 필요한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 연구에서도 내가 했어야 하는 것들을
그런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미리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고 또 가능하면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항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떤 국제 연구 이제 대규모 연구 효율화 그런 측면 체계 혁신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연구 체계 혁신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 기술들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예를 들면 뭐 지금도 뭐 AI 바이오 데이터 기반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하는 걸 넘어서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 왜 AI 바이오가 가능한지 뭐 아니면 뭐 데이터 기반 연구가 왜 가능한지 그런 요소 기술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보면은 좀 더 선도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그 바이오 인재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이 뭔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거 어떤 과학 분야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과학적 진실이나 또 그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 호기심, 또 관심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과학도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연구하는 방식도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을 하고 아이디어를 좀 잘 받아들이려는 자세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뭐 새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게 어떤 새로운 노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AI든 뭐 데이터든 뭐든 간에 결국은 그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간 투자해서 그걸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기반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융합적 기술 개발 뭐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프로그램이 있을 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 가지는 사실 저희가 뭐 요즘에 AI나 뭐 그런 많이 키워야 되긴 한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어떤 새로운 바이오 연구나 바이오 연구체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 데이터든 AI든 그건 사실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재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에서 그런 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가 잘 준비된 분야가 있는가 어떤 분야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분야에 적용할지 찾아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많이 하고 있는 뭐 AI 관련된 그런 연구 사업이나 그런 것들로 다 저희 이제 재단이든 부처에서든 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가능할지 준비에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지 좀 파악을 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어떤 그 AI든 어떤 새로운 기술이든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이오 연구의 세부 분야 중에 예를 들면은 바이오 연구 중에 다양한 이제 바이오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야에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혹은 아직 안 됐으면은 어떤 데이터를 좀 더 준비하는 게 필요한지 그리고 뭐 제휴실험실 같은 분야도 어떤 분야에서 자동화 갈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맞춰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 바이오 연구를 좀 가능하면 이제 당연히 엔드포인트의 어떤 산업화나 임상 연계가 되면 사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니까 바람직한데 사실 저희 차세대 바이오라는 입장에서는 약간 차세대 바이오는 약간 그 차세대의 바이오 연구를 준비하는 느낌이라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산업화나 임상 연계가 약간 조금 비중이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말씀드리면은 신약단이나 다른 그 뇌첨단 인공학단 쪽에서 좀 더 이렇게 엔드포인트에 좀 더 가까운 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저희 단 차원에서는 개별 사업이나 과제 차원에서는 이제 연구자분들께 숙제를 드리는 느낌이긴 한데 어떤 좀 더 산업화 연계 가능성 있는 그런 성과를 좀 더 잘 명시한다거나 또 임상 연계 가능성을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 성과에 명시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좀 더 국가적인 측면에서 어떤 각 부처나 그런 각 과에서 이제 각 세부 부서에서 이제 사업들을 준비하고 추진할 때 서로 어떤 내용들을 추진하는지 가능하면 좀 온라인 해보고 그 연계 가능하게 된 그런 구조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진 않지만 좀 더 되면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차세대 바이오단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올해 1월 부임하기 전부터 사실 올해 착수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그 전부터 다 준비되고 추진했던 것들이니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정부 기조에 맞춰가지고 AI 바이오 연구 관련된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올해 개시됐던 사업이나 과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AI 바이오 거점 사업이라든지 AI 기반 신약 개발 체계를 갖추는 연구 개발 과제라든지 또 자율실험실 사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밖에도 물론 다양한 이제 AI 모델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좀 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바이오 연구 자체를 AI 기반으로 좀 더 고도화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 좀 눈치를 채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있는 방향인데 만약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나 앞으로 좀 중심 한 1, 2년 앞으로 보고 있는 방향이 AI 바이오다라고 하면은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관심사 중에 하나는 좀 더 만약에 우리가 이런 AI 바이오를 다양한 바이오 분야에서 하려고 하면 그걸 막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가능한 바이오 연구에 좀 더 데이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화가 안 되고 있다면 그걸 가능하게 그걸 할 수 있는 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는 어떤 새로운 바이오 모달리티의 데이터 측정 기술 개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은 어떻게 말하면 새로운 오믹스 기술 개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발하면은 어떻게 말하면 한 가지 새로운 오믹스 분야를 여는 셈이 되기도 하고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측정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좀 더 하이스로프스로 스케일abili티 높이는 그런 기술 개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좀 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모달리티에 대해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하이스로프트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서플라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기반 연구나 AI 기반 연구를 할 수 있는 받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추진해 볼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이오 이제 분야나 그런 쪽에 진로를 고민하시는 인테리어세대 연구자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한 가지는 자기가 하려는 일, 이렇게 뭐 진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동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 동기가 뭐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도 한데 먹고 사는 게 동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더 뭐 재미든 아니면 뭐 이 문제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내가 해결한다는 그런 관점이든 간에 뭐든 좀 동기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과학에서는 꾸준히 빠르지 않아도 한 발 한 발 이렇게 쭉 해나가는 어떤 그런 인내심이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동기가 그런 자세를 좀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떤 거에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열린 자세 또 그런 거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뭐 지금까지도 계속 과학기술이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기술 나오고 새로운 연구 방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나 잘 받아들이려는 어떤 자세가 있다면은 앞으로 어떤 변화나 어떤 그런 게 있어도 잘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